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영국의 명문학교로 보낸 한국 도시락 한 개로 일약 인기 스타가 된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도시락은 학교 전체 급식 문화까지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하는데요. 큰 화제가 된 이 도시락은 뉴스에도 보도되면서 영국 전역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이 한국 도시락 하나로 영국 사회 전체가 들썩이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10살 딸을 키우는 평범한 한국 주부였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불과 3주 전 겨울, 남편의 갑작스러운 발령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 딸 미나의 학교인 오크우드 국제학교 앞에 서서 딸의 작은 손가락을 꼭 잡고 있었고 저의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제가 괜찮을까요? 미나가 속삭였는데 10살 아이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괜찮을 거야, 우리 딸. 너는 멋진 새 친구들을 사귀게 될 거야. 하지만 왓슨 교장 선생님과 함께 그 거대한 나무 문을 통과하는 미나를 지켜보며 제 눈에 고인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불과 3주 전만 해도 우리는 한국 서울에서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는 햇살과 김치, 된장찌개의 편안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제 남편 준이 갑자기 5년 동안 런던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5년이라니. 우리는 전체 삶을 포장하고 부모님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 해야 했어요. 가장 힘든 부분은 미나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른 채 가장 친한 친구들과 작별 인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낯선 땅의 이방인이 되었어요. 서울의 아늑한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작은 임대주택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거리는 낯설었고 영어 공부를 몇 년 했음에도 주변의 언어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첫 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한국 재료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고추장과 마른 김을 찾기 전에 3개의 다른 슈퍼마켓을 검색했습니다. 어떻게 미나에게 고향의 맛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매일 미나를 학교에서 데리러 갈 때마다 미소가 잦아지고 조금씩 더 활기차졌습니다. 엄마, 엠마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쿠키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베네 선생님이 수학을 정말 잘한다고 하셨어요. 미나가 새 학교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있는지 놀라웠고 안도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잘 적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친구들을 쉽게 사귀는 것 같았어요. 제 딸의 활기는 제가 가장 힘든 날들을 버틸 수 있게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이 정리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저녁 식사 중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어요. 엄마, 미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교 급식이 정말 별로예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뜻이니, 우리 딸? 미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항상 같은 지루한 음식들이에요. 월요일에는 피쉬앤칩스, 화요일에는 소시지와 으깬 감자, 수요일에는 파스타, 목요일에는 치킨 너겟, 금요일에는 피자. 미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밥이나 반찬이 전혀 없어요. 다 먹고 나서도 항상 배가 비어 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해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학교 급식은 균형 잡히고 영양가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매일 밥, 국, 단백질,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 반찬이 제공되었어요. 미나가 설명하는 음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신 도시락을 싸주면 어떨까?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엄마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엄마의 특별한 불고기와 계란말이와 김치 같은 거요? 잠시, 저는 망설였어요. 미나가 영국 그부들 사이에서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할까요? 다른 아이들이 이상하거나 냄새가 난다고 생각할까요? 그들이 미나를 놀릴까요?
하지만 미나는 제 생각을 읽은 것 같았어요. 제 친구 프리아가 가끔 인도 음식을 점심으로 가져오는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미나의 도시락에 대해 생각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조심스러운 손으로 저는 밥, 전날 밤에 양념해둔 불고기, 완벽한 노란색과 흰색 나선으로 자른 계란말이, 그리고 너무 맵지 않은 오이 김치를 작은 용기에 포장했습니다. 와, 엄마, 정말 멋져 보여요. 미나는 그것을 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특별한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들어가는 그녀를 지켜보면서 저는 이상한 자부심과 걱정의 혼합을 느꼈어요. 그녀가 혼자 먹을까요? 다른 아이들이 쳐다보거나 못된 말을 할까요? 방과 후 학교 앞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어땠어? 미나의 얼굴이 우리가 한국을 떠난 이후로 본 가장 큰 미소로 활짝 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모두가 제가 뭘 먹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엠마가 제 계란말이를 맛보고 그것이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 제일 맛있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베넷 선생님도 제 도시락을 보시고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내일은 더 많이 싸주셔서 제가 나눠줄 수 있을까요? 안도감과 자부심이 따뜻한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미나가 설거지를 도와주는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 머리에 떠올랐어요. 내일 점심으로 김밥은 어떨까? 나눠 먹기에 완벽하잖아. 네. 미나가 흥분해서 손뼉을 쳤습니다. 모두가 김밥을 좋아할 거예요. 그날 저녁, 부엌 조리대는 미나의 점심을 위한 김밥을 준비하면서 저의 캠퍼스가 되었어요. 저는 오후 쇼핑 중에 재료들을 샀습니다. 마른 김시트, 신선한 시금치, 밝은 주황색 당근, 노란 단무지, 그리고 계란. 오랜만에 싸는 김밥이었지만 먹음직스럽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녀의 기쁨이 우리의 작은 부엌을 가득 채우며 제가 미나의 도시락에 김밥을 넣으면서 저는 작은 쪽지를 함께 넣었어요. 이것은 김밥이라는 전통 한국 음식입니다. 김에 쌓인 밥과 채소예요. 다음 날 수업이 끝난 미나를 기다리면서 저는 미나의 얼굴이 어떨지 초조했습니다. 미나는 저를 향해 달려오면서 거의 기쁨에 뛰어올랐습니다. 엄마, 김밥이 대대적인 히트였어요.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위아래로 뛰며 소리쳤어요.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반짝였습니다. 제가 도시락을 열자마자 모두가 제 주위에 몰려들었어요. 저게 뭐야? 왜 검은 종이에 쌓여 있어? 안에 뭐가 들어있어? 미나가 그부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설명하자 제 불안은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그녀가 설명하길 그들이 김 껍질에 대해 망설였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의 친구 엠마가 용감하게 첫 입을 먹었습니다. 엠마의 눈이 너무 커졌어요, 엄마. 그녀가 그것이 지금까지 맛본 것 중 가장 맛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모두가 그것을 맛보고 싶어 했어요. 제 것이 정말 빨리 다 떨어져서 내일 더 가져오겠다고 약속해야 했어요. 미나가 간절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더 많이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제발요. 모두가 그것을 맛볼 수 없었을 때 실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는 다양한 종류를 만들었습니다. 단백질 애호가를 위한 참치 김밥 하나, 건강을 의식하는 사람들을 위한 채소가 많은 김밥 하나, 그리고 모든 것이 들어간 클래식 김밥 하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는 미나와 그녀의 늘어나는 친구들을 위해 김밥을 만들었어요. 요청된 양이 증가하면서 제 알람 시계는 점점 더 일찍 울렸습니다. 두 롤이 4개가 되고 그 다음에는 6개가 되었어요. 제 손은 연습으로 더 빨라졌고 저는 영국 아이들이 특히 좋아할 만한 재료들로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삭함을 더하기 위해 오이를 추가하고 친숙한 맛을 위해 어묵 대신 햄을 사용했어요. 소문은 미나의 교실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반 아이들도 점심시간에 이제 김밥 소녀라고 불리는 미나를 보러 들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그 별명을 명예의 배지처럼 여기며
자랑스럽게 재료를 설명하고 친구들에게 김밥을 제대로 먹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오후, 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 표시에는 오크우드 국제학교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점심에 문제가 있었나요? 어떤 아이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나요? 미나가 음식 나누기에 대한 학교 규칙을 어겼나요? 미경 씨, 저는 미나의 선생님인 베넷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베넷 선생님의 따뜻한 웃음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미나에게 싸주신 도시락이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전화드린 거예요. 미나의 김밥 점심이 우리 교실에서 가장 놀라운 문화 교류를 만들어냈어요. 아이들이 서로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전에는 그들이 점심시간에 이렇게 흥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안도감이 저를 감싸고 이어서 자부심이 밀려왔습니다. 베넷 선생님은 계속해서 학교가 다음 주에 특별한 글로벌 데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한국 음식 코너를 설치하여 참여해 주신다면 영광일 것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혹시 김밥 만드는 방법을 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김밥에 매료되어 있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강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것은 저에게 많은 의미가 있어요. 미나에게 글로벌 데이 행사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기쁨으로 깨악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이것은 정말 최고의 날이 될 거예요. 한국 국기도 가져가고 K-팝 음악도 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울 사진도 보여줘서 제 친구들이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제가 글로벌 데이 행사를 위한 쇼핑 목록을 작성하면서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어요. 런던에 도착한 이후로 저를 따라다녔던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흥분된 새로운 감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글로벌 데이를 앞둔 날들은 준비의 소용돌이였어요. 저는 특별한 재료들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간단한 영어 용어로 김밥 만들기를 설명하는 연습을 하고 한국 명소와 음식의 다채로운 사진들을 인쇄했습니다. 미나는 기본 한국어 단어와 영어 번역이 있는 플래시카드를 만드는 것을 도와줬어요. 미나의 학교와 우리 문화의 일부를 공유한다는 생각은 저에게 수개월 동안 느끼지 못했던 목적의식과 소속감을 채워주었어요. 오크우드 국제학교의 글로벌 데이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마법 같았어요. 체육관은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대표하는 부스들이 있는 다채로운 국제 축제로 변모했습니다. 천장에는 깃발이 걸려 있었고 다양한 문화의 음악이 부드럽게 연주되었으며 공기는 전 세계의 향신료와 간식 냄새로 가득했어요. 제 한국 음식 부스는 인도의 화려한 향신료 전시와 이탈리아의 파스타 만드는 시연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테이블을 전통적인 파란색과 빨간색 패턴의 천으로 덮고 작은 한국 국기로 장식했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 역사적인 궁궐, 그리고 활기찬 시장의 사진들이 제 뒤에 있는 보드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제 옆에 자랑스럽게 서 있었는데 우리가 서울을 떠나기 전에 할머니께서 그녀에게 주신 아름다운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나는 우리 테이블에 다가오는 각 어린이들에게 말했어요. 그녀의 자신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아이는 서울의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해 며칠 동안 울었던 바로 그 소녀였고, 이제 그녀는 한국 문화의 자랑스러운 대사가 되었어요. 김밥 만들기 활동은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는 김 위에 밥을 펴고 다채로운 줄로 채소를 배열하고 모든 것을 완벽한 원통형으로 말아 보여주었어요. 아이들은 자신만의 김밥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줄을 서서 그들의 작은 손가락이 제 지도 아래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성공적으로 첫 번째 김밥을 만들었을 때 자랑스러움으로
그리고 자신이 만든 김밥을 맛보았을 때 기쁨으로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이게 학교 급식보다 훨씬 낫네요. 한 소년이 입을 가득 채우고 외쳤습니다. 저희 부스는 시연을 기다리며 김밥을 먹고 싶어하는 아이들로 붐볐고 이 행사에서 김밥의 인기는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제 마음은 몇 달 만에 가장 충만해졌습니다. 왓슨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감사하러 들렀고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게 얼마나 멋진지 언급했어요. 김 선생님, 당신의 김밥 부스가 행사의 화제였어요. 그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의 일부를 우리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미나는 하루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를 멈출 수 없었어요. 엄마, 엠마가 이번 주말에 그녀의 엄마에게 한국 식당을 찾아달라고 할 거래요. 그리고 베넷 선생님이 김밥 만드는 방법을 메모했대요. 집에서 시도해 보고 싶다고요. 몇 주가 지나면서 미나의 김밥 점심은 계속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종류를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불고기 김밥, 모험심 많은 이들을 위한 김치 김밥, 그리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게 된 치즈 김밥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이 특별한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조금 일찍 일어나 미나의 친구들 반응에 대한 이야기에서 기쁨을 찾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날이 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는데 저는 기운이 넘치는 상태로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4-5롤의 김밥을 만드는 대신 계속해서 만들고 또 만들었습니다. 부엌 조리대는 다채로운 김밥 더미 아래로 사라졌어요. 마침내 세어보니 저는 20개의 롤을 만들었습니다. 미나의 전체 학급과 그 이상을 위한 충분한 양이었어요. 엄마, 미나가 아침 식사를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숨을 들이켰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만드셨어요? 저는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인 느낌을 가지고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반 모든 아이들이 각자 하나씩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해. 작은 시식용 조각이 아니라 모두가 한 줄씩 다 먹을 수 있어. 미나의 눈이 흥분으로 커졌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20개의 롤을 그녀의 배낭에 간신히 들어맞는 용기에 담았어요. 미나는 그날 아침 이 잔치로 그부들을 놀라게 하려는 기대에 차서 문 밖으로 신나게 달려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저는 아이들이 제 김밥을 즐기는 것을 생각하며 따뜻한 기쁨을 느꼈어요. 그들의 놀란 얼굴과 행복한 미소를 상상했습니다. 그 생각은 저를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방식으로 영국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픽업 시간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베넷 선생님이 학교 입구 옆에 서 있었는데 기다리는 부모들의 무리를 살펴보며 그녀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손짓을 하며 저에게 걸어와 걱정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경 씨, 미나를 집에 데려가기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왓슨 교장 선생님이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왓슨 교장 선생님이라고요? 뭔가 잘못된 걸까요? 미나가 문제에 처한 걸까요? 왓슨 교장 선생님은 그녀의 책상 뒤에 앉아 계셨고 그녀의 표정은 알 수 없었어요. 그녀 옆에는 학교 행사에서 본 적이 있는 여성인 블랙웰 선생님, 학부모 협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나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왓슨 교장 선생님이 시작했습니다. 앉으세요. 그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어요. 미나의 대규모 김밥 나눔이 식당에서 꽤 소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다른 반 아이들이 이에 대해 듣고 미나의 테이블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몇몇 아이들이 맛보기 위해 밀쳐 흥분이 통제를 벗어났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감독관이 개입해야 했답니다. 우리가 문화 교류를 소중히 여기지만 왓슨 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전 승인 없이 이런 규모의 음식 나눔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블랙웰 선생님이 일어나 우려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 학부모들이
알 수 없는 이국적인 음식을 자녀들이 먹었다는 우려와 함께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일부는 알레르기에 대해, 다른 일부는 익숙하지 않은 재료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녀가 이국적인 음식을 강조한 방식이 저의 뺨을 부끄러움과 약간의 분노로 화끈거리게 했습니다. 주요 문제는 왓슨 교장 선생님이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정규 점심 시간 동안 일어났다는 것인데 대규모 음식 나눔은 우리 식당 직원들과 조율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했던 행동들이 실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선을 넘었나요? 학교에 문제를 일으켰나요? 미나가 저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내일 학교 급식에 대한 특별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왓슨 교장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학부모 협회가 오늘의 사건으로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가능하시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미나와 함께 나가면서 제 마음은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이 회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학교에서 김밥을 금지할까요? 미나가 미움을 받게 될까요? 실망한 학부모들로 가득 찬 방을 마주한다는 생각에 제 마음은 너무 불안했습니다. 엄마, 왜 왓슨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해야 했어요? 미나가 물었는데 제 옆에서 걸으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점심에 대한 어른들의 일이야. 네가 걱정할 일은 없어.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하루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되짚어보면서 음식을 나누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우정과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해한 걸까요? 제 창문을 통해 걸러지는 달빛은 답을 주지 않았고 밤이 깊어질수록 더 길어지는 의심의 그림자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긴장한 채로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스무쌍의 눈이 저를 바라보며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블랙웰 선생님은 점심시간엔 음식 배포로 인한 혼란과 낯선 외국 요리 노출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 말이 저를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젠킨스 선생님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놀라운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김밥이 제공된 날 음식물 쓰레기가 30%에서 5%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아이들이 평소보다 채소를 더 많이 먹었어요. 차트는 김밥의 영양적 우수성을 보여주었고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요즘 제 딸이 처음으로 학교 점심에 대해 신이 나 있습니다. 매일 점심이 너무 기다려진다며 전에 볼 수 없던 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고 젠킨스 선생님은 매월 세계 음식의 날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제게 물었어요. 미나 어머님, 세계 음식의 날에 한식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한국 요리는 영양, 맛, 시각적 매력에 오랜 전통이 있어요. 불고기, 잡채, 김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투표 결과 만장일치로 세계 음식의 날이 채택되었어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런던 하늘이 더 밝아 보였습니다. 첫 한국 음식의 날은 대성공이었어요. 식당은 한국 국기와 포스터로 장식되었고 K-팝 음악이 흘렀습니다. 김밥, 불고기, 잡채가 제공되었고 아이들은 더 달라고 했습니다. 지역신문은 한국인 엄마의 도시락 혁명이라는 기사를 실었고 6개월 후 세계 음식의 날은 주간 행사로 확대되었습니다. 채소 소비는 2배로 늘고 음식물 쓰레기는 60% 줄었어요. 일요일 오후 미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한국 점심을 싸주셨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 바뀐 거 놀랍지 않아요? 미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한국 음식의 날을 시작한대요. 엄마는 유명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동네 주민들을 위한 김밥을 준비하며 제 손끝에서 피어나는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던 런던의 작은 집이
어느새 진정한 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벽에는 서울의 화려한 도시 풍경과 런던의 고풍스러운 거리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고 미나의 책장에는 한글 동화책과 영어 그림책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나가 김밥 말기를 돕던 중 문득 물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함이 아닌 자신감과 지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르지. 제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소중한 것을 배우지 못했을 거야. 때로는 가장 어려운 여정이 가장 아름다운 발견으로 이어진단다. 창문 너머로 런던의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고향을 떠나왔지만 사실은 고향을 잃은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고향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밥 한 줄이 문화의 벽을 허물고 낯선 이들을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의 다름이 오히려 연결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미나가 잠든 후 저는 한국의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걱정 마세요. 우리는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지내고 있어요. 미나는 이제 김밥 소녀로 불리며 저는 한국 음식 전도사가 되었답니다. 우리의 뿌리는 여기서도 깊게 내리고 있고 그 뿌리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어요. 창밖으로 첫 별이 빛나기 시작했고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통해 더 강해졌고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인생에서 때로는 가장 단순한 도시락 하나, 김밥 한 줄, 나누려는 작은 마음이 가장 깊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다름은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누고 빛낼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나와 제가 함께 쓰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두 세계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특별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초 만에 클릭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